같이 선택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택 알고리즘. 선택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퀵 정렬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퀵 정렬을 활용하고 있고요. 퀵 소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 알고리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선형 시간 동안에 선형 시간이에요. 선형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리니어 한 시간 동안에 자료가 만약에 n개가 있다 그러면 n시간 안에 n개에서 i번째 적은 i번째 작은이겠죠. 작은 원소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하는 건데 어떤 거냐면 i번째로 작은 원소를 찾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그 일반적으로 저럼 잘 알겠지만 퀵정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기호출을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제기호출을 사용하는데 제기호출에 하면서 파티션을 합니다. 파티션을 하면서 이 파티션의 개념을 파티션에서 중간값이 정해지면 이 중간값을 기반으로 해서 그 원하는 몇 번째보다 작은 원소를 이제 찾아보자라고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자료가 n개가 있을 때 n개의 자료에서 i번째 작은 원소를 찾는 겁니다. i번째 작은 원소를 찾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1, 2, 3, 4, 5다 그러면 가장 작은 원소는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가장 작은 원소, 첫 번째로 작은 원소, 두 번째로 작은 원소는 2가 될 거고요. 그렇죠? 여기 있는 것처럼 3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4가 될 거고 여기 있는 것처럼 5가 될 겁니다. 자, 이런 것처럼 내가 뭐 세 번째로 작은 위치, 세 번째로 작은 원소 가장 세 번째로 작은 자료를 찾겠다라고 하면 일단은 자료가 전체적으로 다 정렬이 돼 있어야지 되겠죠. 그런데 이 퀵 정렬을 다 정렬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죠? n 로그 n입니다. 그래서 n 로그 n 시간 동안에 정렬이 다 끝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몇 번째로 작은 것을 찾아내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n 로그 n 시간이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선형 시간 n시간 동안에 i번째로 작은 원소를 찾아보자 라고 하는 게 실제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하는 선택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퀵 정렬에 파티션을 활용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퀵 정렬의 응용이다 라고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퀵 정렬의 응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n개의 자료가 일단은 정렬되진 않았어요. 규칙이 없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저장되어 있어요. 저장된 배열에 있습니다. 배열에 자료가 있는데 이게 아까 했던 것처럼 특정한 규칙이 있으면 몇 번째 위치를 찾아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규칙 없이 저장되어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퀵 정렬을 하면서 우리가 잠깐 퀵 정렬을 한번 해볼게요. 뭐 한번 해볼까요? 5, 3, 1, 4, 어떤가? 2 해볼까? 이렇게 한번 해보죠. 그러면 퀵 정렬을 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2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2를 피봇이라고 할게요. 피봇이라고 하고 맨 마지막을 피봇이라고 하면서 자, 우리가 그 파티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티션 하면 i는 여기 있을 거고 j가 여기 있을 거니까 2보다 크면은 스킵을 쭉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2보다 작은 애가 나오면 i 플러스 1 원소 즉 얘하고 교환을 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1, 자, 3, 1, 3, 아이고, 1, 4, 잘 안 써지네요. 1, 3,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4가 나왔으니까 4도 2보다 작으니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피보, J가 여기까지 왔네요. 그렇죠? J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맨 마지막, 다 읽을 거 다 읽었으니까, 여기 있는 피보다고 누구랑 교환을 하냐면, 여기 I 플러스 1과 교환을 하면 됩니다. 얘랑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죠? 자, 그러면 I는 여기입니다. I는 여기고, 자, 이렇게 되고, 2가 여기로 가고, 5, 4, 3, 이렇게 되겠죠. 자, 피봇이 1로 갔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피봇의 위치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I 플러스 2다.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간단히 얘기하면, 내가 찾으려는 게 만약에, 네 번째였다. 근데 지금 i는 얼마입니까? i는 여기 피봇은 현재 2니까. 그럼 얘는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피봇 전에는 있지 않고 피봇 오른쪽에 있죠.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파티션 하면서 해당되는, 위치 값을 찾아보는 거죠. 네 번째 위치에 있는 값을 찾아보는 거죠. 네 번째 위치 값을 찾아본다. 라고 하면, 아마, 피봇의 왼쪽에는 없을 거고 오른쪽에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뭐라고 있냐면 지금 파티션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특정한 위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 번째로 작은 원소를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찾으려고 하는 게 K번째인데 K가 지금 피봇이 있는 피봇이 있는 데가 여기잖아요. 그래서 I 플러스 1보다 피봇보다 더 크다 그러면 당연히 어디 있다는 겁니까? 여기 있는 피봇의 오른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파티션을 해가면서 해당되는 n번째로 여기서는 k번째죠. k번째로 작은 원소를 찾아보자.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은 뭐냐면 일단 선택 알고리즘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선형 시간 안에 n 시간 안에 원하는 값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그 공부하는 선택 알고리즘, 셀렉션 알고리즘의 수행 시간을 한번 분석하는 것도 해볼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에는 여기 있는 두 가지 정도를 한번 공부를 해보면 우리가 실제 퀵 정렬에서 사용했던 파티션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소환해서 다시 가져와 가지고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 알고리즘. 선택 알고리즘은 이제 자료가 이게 입력입니다. 인풋은 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배열이죠. 그렇죠? 시작은 P고 맨 마지막에 R인 배열이 있는데 여기서 I번째로 작은 smallest element를 찾는 겁니다. I번째로 작은 smallest element를 찾는 거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이것을 평균 선형 시간 안에 이것을 찾아보겠다는 거고요. 최악의 경우에도 선형 시간 안에 해당되는 것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퀵 정렬할 때 걸리는 시간은 뭐 잘 아시겠지만 n 로그 n이죠. n 로그 n 시간이 걸려서 i번째 원소를 찾는 게 아니라 이거보다 훨씬 작은 더 빠른 시간, 즉 다시 말해서 선형 시간 안에 해당되는 원소를 찾아보자 라고 하는 것이 선택 알고리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알고리즘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일단 셀렉션 알고리즘은 일단 인풋은 A가 있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P는 시작 위치, R은 마지막 위치고요. 자, 내가 찾으려고 하는 게 요겁니다.
i번째 원소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i번째로 작은 원소죠.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마치 뭐랑 비슷하죠? 매우 비슷한 게 파티션이 있잖아요. 파티션이 있죠? 퀵정렬에서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자료가 여기 보면 이제 알고리즘 보면 자, P하고 R이 같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자료가 하나 있다는 거죠. 배열이 있는데 시작 위치하고 끝 위치가 같아요. 그러면 이 조건은 true입니다. 자료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i는 반드시 1이겠죠. 자료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때 i는 무조건 1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요 위치를 리턴하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원소가 어떤 거예요?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보다 큰 거죠. 하나보다 많은 경우. 그럴 경우에 파티션을 합니다. 자, 파티션을 하면 요 Q가 얻어지는데 이 Q의 의미는 다 알고 계시죠? 자, 얘는 우리 퀵정렬에서 사용했던 파티션과 같아요. 즉 다시 말해서 Q는 새롭게 이동된 피봇의 위치값이에요. 피봇의 위치값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피봇이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게 자료를 쭉 파티션을 해서 지금 뭐죠? 얘가 피봇이거든요. 여기 기준값인데 이 위치가 Q라는 겁니다. 그렇죠? 위치가 Q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Q에서 P를 빼고요. Q에서 P를 뺀다라고 하는 건 뭐죠? 얘가 P죠. 시작 위치가 얘니까. Q에서 P를 뺀 다음에 자, 플러스 1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거죠? 현재 자신이 기준 점수가 얘죠. 얘가 K번째로 작다라고 하는 거예요. K번째로 작은 값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료가 쭉 있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얘는 K번째로 작은 값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가 시작하는 위치가 P고 P에서 Q를 빼면 거기서 Q에서 P를 빼고 더하기 1 Q에서 P를 빼고 플러스 1 했으니까 요것의 위치잖아요. 위치죠. 그렇죠? 이 위치가 내가 찾으려고 하는 i번째보다 더 크다 라고 하는 거 뭡니까? 얘는 뭐죠? 내가 찾으려고 하는 값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파티션의 왼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게 아니다. 그러면 i가 k였더라. 그러면 바로 내가 찾으려고 하는 그 위치 값입니다. 바로 찾았네? 자, 그게 아니다. 그럼 어때요? 어디죠?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내가 찾으려고 하는 i번째 작은 위치가 있다. 작은 값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겠지만 사실은 퀵정렬 같은 경우에는 퀵정렬에서 지금 파티션 개념들을 도입한 거니까 지금 평균 수행 시간은 얼마가 소요되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n 시간이 걸리고 최악의 경우가 여기 있는 것처럼 n 제곱 시간이 걸린다라고 설명이 돼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 차지하고 요 개념에 대해서는 알고리즘의 개념에 대해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내용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실제 자료를 한번 가지고 선택 정렬을 한번 우리가 보죠. 선택 정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7번째로 작은 원소를 찾는 거죠. 자, 파티션을 했어요. 자, 파티션을 했더니 현재 위치가 몇 번째죠? 1이고 얘가 자, 4니까 뭐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얘가 네 번째 위치죠. 그렇죠? 자, 이건 뭐 당연하지만 4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현재 위치니까 4죠. 자, 근데 내가 찾으려고 하는 건 뭐죠? 7번째 위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여기에는 있지 않다는 거죠. 자, 어디서 찾는다? 여기서 찾으면 되죠. 자, 그러면 자,
7번째라고 하는 건 뭐죠? 오른쪽 그룹에서 여기가 4개가 있으니까 4개가 있으니까 여기서 어떤 거요? 세 번째로 작은 원소를 찾아보면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작은 원소. 아마도 뭐 여기 그냥 우리 보면은 69다 20 죄송합니다. 29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파티션을 해보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개념을 보게 되면 결국 피봇의 위치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찾으려고 하는 i번째 작은 원소가 왼쪽에 있느냐 또는 오른쪽에 있느냐를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선택 알고리즘의 중요한 개념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실질적으로 보면 그 현재 선택 알고리즘, 셀렉션 알고리즘의 실질적으로 보면 성능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능은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게 파티션을 했더니 자, 파티션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죠. 파티션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서 자료가 있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서 자료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죠. 파티션을 했는데 여기 왼쪽에 있을 수도 있죠. 여기가 K니까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큰 거일 수도 이게 요거고요. 여기서 해당되는 자료를 다시 찾는 거를 설명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다시 파티션에서 해당되는 원소를 찾는 둘 중에서 하나를 찾는 거니까 여기서 큰 값이 아마도 선택이 되겠죠. 선택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재기호출 이건 재기호출이니까 재기호출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분할 나머지에 대한 방법인데 이 시간이 얼마가 되냐면 요거 계산해 보면 여러분들이 그 추정 후 대치를 하게 되면 시간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 결국은 얘는 B고 N이니까 얘는 뭐다? 선형 시간 안에 i번째로 작은 원소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파티션 문제랑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자, 내가 파티션을 해봤더니 여기가 피봇이고요, 피봇의 위치이고요. 한쪽에만 이게 자료가 파티션이 만들어지고 한쪽에는 없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피봇이 여기 있고 오른쪽에 맞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자료의 크기는 여기가 전체가 n이면 얘는 뭐예요? n-1개가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n-1 하나니까. 이런 경우를 가정해 보면 이때는 시간이 얼마 걸리냐면 여기 있는 것에 n제곱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악의 수행 시간은 이렇게 걸린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경우는 아주 제한적이잖아요. 이런 경우. 그래서 우리가 퀵정렬에서도, 퀵정렬에서도 이런 경우는 한 2가지 정도가 있었으니까 우리가 어떤 방법이 있죠? 자료를 셔플해가지고 이런 형태의 파티션이 만들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적용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최악의 경우 n제곱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것처럼 항상 결국 뭐냐 균형을 깬다면 균형만 갖게 된다면 절대 여기 있는 거죠. n제곱 시간이 걸리진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뭐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피봇이 있고 왼쪽에만 자료가 있고 또는 피봇이 있고 오른쪽에만 자료가 있는 경우 이 경우죠. 그러니까 결국 퀵정렬과 마찬가지로 여기 선택 알고리즘도 뭐에 영향을 받는다? 여기 있는 것처럼 파티션의 균형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고요. 그러나 우리가 아시겠지만 최악의 경우에도 최악의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계속해서만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렇게
한쪽에만 계속 파티션이 만들어지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아마도 수행 시간에 여기 있는 것처럼 n시간이 보장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어떻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선택 알고리즘의 경우 최악의 경우에 n제곱 시간이 걸리지만 이런 경우는 실제적으로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파티션이 한쪽으로만 만들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처럼 n제곱 시간이 걸리지 않고 특별한 경우가 아닌, 즉 다시 말해서 어느 정도 균형만 보장된다면 여기 있는 것처럼 n시간 안에는 끝난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모든 자료를 다 정렬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정한 위치에 특정한 위치값, 즉 i번째로 작은 위치만 찾으면 그 다음은 더 이상 그 알고리즘을 진행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최악의 경우에서도 어느 정도 분할의 균형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n시간에 실질적으로 수행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렬을 이용했어요. 어떤 정렬을 이용했죠? 퀵 정렬을 이용했습니다. 퀵 소트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서 뭘 했죠? i번째로 작은 수를 선택할 수 있다.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찾을 수 있다. 있음을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체 퀵 정렬을 할 때는 얼마죠? n로그 n 시간이 걸리지만 세타 n로그 n이지만 i번째로 작은 수를 찾는 선택 알고리즘은 어떻죠? 분할의 균형이 이루어진다면 시간은 얼마 걸린다? 여기 있는 것처럼 세타 n시간 안에 실제적으로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최악의 경우 n제곱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최악의 경우에서도 분할이 한쪽으로만 계속 쏠리지 않는다고 하면 최악의 경우에서도 이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n시간 안에 해당되는 i번째로 작은 원소를 찾을 수 있음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과 같이 그 선택 정렬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택 정렬, 셀렉션 소트입니다. 선택 정렬이고요. 선택 정렬을 호출하는 쪽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서 호출하고요. 호출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어레이에 값이 전달되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셀렉션 소트가 실행됩니다. 그리고 셀렉션 소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 주어진 자료에서 자료가 주어지면 그 자료에서 가장 큰 값을 찾아요. 가장 큰 값을 찾아서 걔를 배열의 맨 마지막으로 옮기는 작업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죠. 이게 이제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자료에서 가장 큰 값을 찾아서 그 큰 값하고 현재 배열에 있는 마지막 자료하고 배열에 있는 마지막 자료하고 이제 교환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면 여기 있는 것처럼 ARR이라고 하는 배열에는 지금
7부터 1까지 역순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셀렉션 소트가 호출되면 여기는 ARR 자료가 여기 저 넘어갑니다. 그렇죠? 어레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레이의 길이를 구합니다. 길이를 구하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어레이 길이는 지금 7이잖아요. 7에서 2를 빼요. 그러면 n은 6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배열에 있는 맨 마지막 자료를 한번 볼까요? 맨 마지막 자료는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떤 거예요? 6이죠. 처음에 6이니까요. 6이니까 하나, 둘, 0, 1, 2, 3, 4, 5, 6. 여기가 6이에요, 사실은. 여기가 n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n이니까요. 처음에 이제 n이고요. 그래서 n부터 어디까지 그 값을 줄여가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0이니까 사실은 이 0 플러스 1이니까 여기거든요.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그렇죠? 여기까지. 그래서 값을 하나씩 줄여가요. 값을 하나씩, 죄송합니다. 여기가 아니라 여기까지. 자료가 하나 남을 때까지. 값을 이제 있는 것처럼 하나씩 줄여간다는 거죠. 그렇죠? 맨 마지막부터 해가지고. 자,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거냐면 i니까요. i는 지금 n이잖아요. 그러니까 n이니까 저기 맨 마지막까지예요. 여기에서 전체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가장 큰 자료를 찾아요. 그렇죠? 가장 큰 자료를 찾습니다. 그럼 가장 큰 자료는 어디 있냐면 지금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7에. 그럼 걔하고 지금 i랑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i는 처음에 얼마라 그랬죠? 얘죠. 그렇죠? 얘가 이제 처음에 i 값이에요. 그러면 7이 1과 자리 교환을 하죠.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모양으로 바뀌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반복을 하면서 n은 하나 줄어들어요. 그러면 n이 하나 줄어들면 이 위치가 새로운 i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나 있는 것처럼 지금 여기까지죠. 이 자료에서 여기 나 있는 것처럼 7부터 2 사이에서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거겠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가 바뀌었으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그 다음으로 가장 큰 수가 6이거든요. 그렇죠? 6을 누구랑 교환할까요? 여기는 2랑 교환하게 돼요. 그래서 2하고 6이 이렇게 자리를 바꾸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 여기 있는 것처럼 자료가 하나씩 줄어들면서 오른쪽부터 하나씩 자료가 큰 값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료가 맨 마지막에 몇 개가 남냐면 하나가 자료가 나오면 자료가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자료가 하나가 나오면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료가 하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얘가 가장 큰 자료이기 때문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에서 가장 큰 값을 찾아서 맨 뒤로 맨 마지막 위치로 교환하는 형태로 수행하는 것이 소위 얘기하는 것처럼 선택 정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여기 라지스트라고 하는 함수를 여기서 호출하는 거죠. 호출하잖아요. 여기서 호출하면 이 라지스트는 주어진 범위 내에서 주어진 배열에서 가장 큰 값을 찾아요. 큰 값. 근데 사실은 가장 큰 값을 찾는 게 아니라 가장 큰 값을 가지고 있는 자료의 위치 값이죠. 인덱스를 찾아서 인덱스를 리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맥스가 사실은 자료 현재 비교했던 거에서 가장 큰 자료를 가지고 있는 위치예요. 그래서 위치 값을 이렇게
교환하는 거죠. 사실은 이게 파이썬에서는 이게 이제 뭐냐면 수합 함수예요. 자리를 교환합니다. 근데 C 언어로 작성하게 되면 항상 어떤 게 필요하냐면 여기 템프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데 파이썬을 사용해서는 이게 이제 한 줄에 그 배정문을 사용해서 가장 큰 값하고 i하고 이렇게 교환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요 알고리즘은 개념적으로 보면 가장 이해하기가 쉬운 알고리즘이죠. 그렇죠? 그래서 주어진 자료에서 가장 큰 값을 가지고 있는 원소의 위치를 찾고 그 원소하고 여기 있는 것처럼 i 값과 이렇게 교환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한다는 거죠. 언제까지? 자료가 하나 남을 때까지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료가 하나 남을 때까지. 즉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1위 위치까지죠. 1위 위치까지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좀 더 정확히 하게 되면 첫 번째 자료 하나는 더 이상 비교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그 자료가 하나 남을 때까지 이렇게 반복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하시면 여기 있는 것처럼 라지스트라고 하는 함수가 호출됩니다. 그러면 혹시나 실제 어떻게 동작되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실제 라지스트가 동작되는지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배열을 이렇게 주고요. 배열을 주고, 호출 한번 해볼게요. 자, 호출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얘가 호출되면서 지금 AR날 호출되고, 자, i를 어디로 줄 거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처음부터 시작해서 여기 6이라고 할게요. 6이죠. 여섯 번째까지. 가장 큰 값을 찾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맥스 값이 얼마인가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잠깐만요. 잘못된 게 있네요. 잠시만요. 맥스 값은 5가 됩니다. 5가 되고요. 잠깐만요.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ARR이 들어가 있고요. i는 그렇죠. 지금 죄송합니다. 맥스 값은 지금 그렇죠. 가장 큰 값을 가지고 있는 위치니까 맞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가장 큰 값을 찾게 됩니다. 가장 큰 값을 찾아요. 그래서 i는 죄송합니다. 6을 줘야 되겠다. 6을 줘야 되겠어요. 그러면 찾죠.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다른 것을 한번 ARR을 만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ARR을 이제 만약에 1, 2, 3, 4, 5, 6이다 그러면 7까지 할까요? 이번엔 반대니까 여기서 가장 큰 값을 얘가 찾으면 아마 여기 6에 나오겠죠. 실행 한번 해볼게요. 잠시만요. 콤마가 잘못됐네요. 자, 그럼 6이 여기 잠깐만요. 6이 여기죠. 그렇죠? 0, 1, 2, 3, 4, 5, 6이 되니까 여기 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ARR 맥스 하면 가장 큰 값을 찾겠죠. 자, 마찬가지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범위를 좀 줄여요. 그러면 5까지. 그러니까 1에서부터 6까지의 가장 큰 값을 찾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찾았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맥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라지스트라고 하는 함수가 어떤 기능을 한가에 대한 것도 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라지스트는 주어진 배열에서 i번째 위치까지 가장 큰 값을 찾아서 해당되는 자료가 있는 곳에 인덱스를 반환해 준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실제 호출돼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셀렉션 소트를
정의한 거고요. 셀렉션 소트를 호출할게요. 호출하면 이렇게 순서대로 지금 배열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지금 뭘 한 거냐면 셀렉션 소트에 대한 것을 지금 그 파이썬으로 작성된 셀렉션 소트에 대한 것을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그 실제 실행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이게 중요하냐면 사실은 알고리즘을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해당된 알고리즘을 자기가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 활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셀렉션 소트를 호출하기만 하면 되지만 일단 그 셀렉션 소트가 어떻게 동작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코드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코드에 대한 것들 리뷰를 해드렸습니다.